크립토 이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직 토큰으로 이슈가 된 트레저 다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지연 DSF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매직 토큰으로 이슈가 된 트레저 다오 오늘 주제로 선정해 주셨는데요. 매직 토큰은 언제 어디서 지금 상장이 되었나요? 네, 이번 주 주제로 네. 트레저 다오를 선정한 이유가 바로 매직 토큰 때문입니다. 네. 이달 들어서 여러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앞다투어 매직 토큰을 상장을 했는데요. 이달 들어서 바이낸스, 게이트.io, MEXC, 후오비, 바이비트, 비트겟, 그다음에 코인엑스 등에서 매직 거래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요새 같은 하락장에서 이렇게 같은 종목을 잇따라 상장한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닌데요. 네, 이 매직 토큰은 트레저 다오라는 다오에서 쓰이는 네이티브 토큰입니다. 다만 아직 국내 거래소에서는 상장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트레저 다오는 또 다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다오인데 어떤 다오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트레저 다오는 보통 지금까지 버전 1, V1 다오들은 디파이랑만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네. 이 트레저 다오는 NFT와 디파이를 연결한 다오입니다. 아비트럼 레이어 2 프로젝트인 아비트럼 기반 아비트럼 기반 다오고요. 여러 비디오 게임 플레이어들을 연결해주자는 목표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P2E 플레이 투 earn 게임의 가장 큰 한계인 지속 가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왔는데요. 그간 P2E 게임에서는 네. 자체 네이티브 토큰의 가격이 떨어지면 이용자들이 이탈을 하고 이용자들이 나가면 네이티브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네. 그런 악순환이 존재했습니다. 네. 네. 이를 트레저 다오는 네이티브 토큰 매직으로 해결하자는 그런 청사진을 그렸는데요. 일단은 하나의 토큰, 매직 토큰으로 여러 게임 생태계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게임이 잘 안 된다고 해도 다른 게임이 잘 되면은 매직 토큰의 가격이 유지가 됩니다. 네. 또한 생태계가 확대되면서 확대되고 경제 그런 어떤 이코노미가 좀 복잡해질수록 공급량이 줄어드는 구조를 설계했어요. 네. 매년마다 공급량을 절반씩 줄이는 구조를 채택을 해서 네. 가격 방어 장치,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을 했습니다. 또한 매직 외에 다른 장치가 있는데요. 여러 게임 플랫폼에서 공통적인 재화로 활용할 수 있는 대체 불가능 토큰, 네. NFT인 트레저도 발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트레저 다오인 거고요. 네. 또한 트레저 다오는 브릿지 월드라는 게임을 주축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디파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와도 결합이 되는데요. 네. 매직 스왑, 스시 스왑 등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에서 매직 토큰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그렇다면 네. 얼른 말씀하신 것만 봐도 굉장히 가지수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다오 하나로 트레저 다오니까 다오일 텐데 요즘에 뭐 다오의 어떤 트렌드 중에 다오 밑에 여러 가지의 서브 다오들이 딸려 있는 그런 다오들이 또 유행하기도 했잖아요. 사실 트레저 다오는 그러면 그런 좀 복잡한 구조들을 또 추가로 가지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요새 트레저 다오도 참 트렌드를 잘 쫓아갔는데요. 네. 트레저 다오 구성원들은 본인이 애용하는 게임에 따라서 서브 다오 형태의 길드를 조성하기도 합니다. 네. 2022년 1월 기준 트레저 다오의 서브 다오 수는 총 14개 정도였고요. 네. 근데 이게 1월이다 보니까 지금은 아마 더 많이 늘어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 5월에는 스트라이더라는 게임 업체와 협업을 했는데요. 트레저 다오 자체가. 네. 근데 프로덕션 서브 다오를 따로 조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예 생산 프로덕션이 게임 프로덕션이잖아요. 네. 그 프로덕션 다오는 아예 스트라이더와 같이 게임을 개발하게끔 그런 특수 목적을 가진 서브 다오도 있었습니다. 네. 네. 어쨌든 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설명상으로는 아비트럼 플랫폼 위에 올라가 있다라고 네. 되어 있는데 사실 국내 사용자들이 실사용을 많이 하지는 않는 플랫폼으로 알고 있어요. 네. 예, 아비트럼은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네. 아까 네. 레이어 2 프로젝트라고 네.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알려주시죠. 네, 네. 맞습니다. 일단 아비트럼은 이더리움의 확장성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네. 옵티미스틱 롤업 기반의 레이어 2 프로젝트입니다. 이 단어 두 개 자체가 어려운데요. 네. 일단 롤업은 여러 거래를 묶어서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 롤업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ZK 롤업과 옵티미스틱 롤업이 있는데 네. 아비트럼은 그 중에서 옵티미스틱 롤업을 활용을 합니다. 옵티미스틱 롤업은
그 사기 증명이라는 방식을 채택하는데 네. 일단 모든 서명이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 이제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대신에 이의 제기 기간을 둬요. 이의 제기 기간을 보통 한 14일 정도 두는데 네. 그동안 이제 이 서명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런 이의 제기 기간이 있어서 당연히 이제 트랜잭션이 완전히 이제 처리되기까지 속도가 그 영지식 그 롤업, ZK 롤업보다는 좀 느리다는 단점이 있고요. 음. 네, 하지만 그 방식이 조금 간편해서 아직까지는 ZK 롤업보다는 조금 더 기술적 완성도는 높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더리움의 확장성 솔루션 레이어 2 중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롤업에는 네. 이 영지식 증명 ZK 롤업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옵티미스틱 옵티미스틱. 롤업이라는 네. 게 있는데 아비트럼은 그 옵티미스틱 롤업에서 좀 잘 되고 있는 프로젝트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옵티미스틱 롤업의 대표 프로젝트는 아비트럼과 옵티미즘이 있는데요. 네. 현재까지는 아비트럼이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비트럼은 지금 그 12월 22일 기준 전체 레이어 2 솔루션의 TBL 총 그 거래 대금 중 54.18%를 차지합니다. 네. 총 이제 가치 중에 이제 54.18%를 차지합니다. 네. 또한 아비트럼의 매일 그러니까 일일 트랜잭션 수는 11월 8일이 가장 높았는데요. 네. 그때만 해도 57만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브릿지월드라고 해서 네. 트레저 다오의 게임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브릿지월드가 뭔가요? 네, 이 브릿지 월드가 바로 이제 트레저 다오의 이제 중심을 이루는 게임입니다. 네. 네, 브릿지 월드를 통해 다오 구성원들은 이제 커뮤니티를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브릿지 월드는 크게 트레저, NFT인 트레저, 리전, 이것도 NFT고요. 네. 그 다음에 아틀라스 광산, 일종의 스테이킹 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소모품, 이렇게 네 가지 주요 특징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리전은 캐릭터 모양의 이제 그 NFT예요. 리전이 이제 군단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아틀라스 광산에 이 NFT를 스테이킹해서 이제 매직 토큰을 수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리전은 트로브라는 트레저 다오의 자체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네. 이 트레저 다오는 아예 그 NFT 마켓플레이스도 같이 런칭을 했거든요. 특히 리전 중 처음 민팅에 참여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제네시스 리전의 최저가는 1,799 매직입니다. 이를 환산하면 1,206달러인데 약 155만 원입니다. 또한 브릿지 월드 게임을 하다가 또 이제 리전을 또 획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획득할 수 있는 NFT 리전 억실리어리 군단 보조병의 바닷가는 158달러 약 20만 원으로 이제 다소 낮은 편이긴 합니다. 이외 브릿지 월드에는 막사와 상아탑, 소환진, 대장간 등 실제 플레이에 필요한 기능들이 있으며 NFT 리전에 클래스 이제 어떤 등급 그런 게 있거든요. 뭐 네. 마법사라든지 아니면 전사라든지 그런 클래스를 부여하는 순례, 필그림이라는 기능도 존재합니다. 이게 보면은 좀 뭐랄까요? 이게 전통적으로 저희가 보통 핸드폰으로 하는 게임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브릿지 그렇습니다. 월드는 그러네요. 예, 네. 일종의 말하자면 이제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래서 네. 게임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그런 캐릭터들로 구성되어 있는 일종의 제가 보기에 디파이 서비스에 더 가깝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말씀하신 게 좀 더 이제 정확한 설명이라고 좀 보는데요. 네. 이제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 일반적인 게임이라기보다는 디파이가 결합됐다고 보는 게 더 좋은 게 이 스테이킹이 주요 기능이에요. 그렇죠. 이 게임 구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소환진에서 리전 NFT, 캐릭터 NFT를 받고 그다음에 상하탑에서 퀘스트를 수행한 후 네. 대장간에서 소모품을 생산을 합니다. 네. 이를 아틀라스 광산, 아까 말씀드린 스테이킹 풀에서 스테이킹을 하고 혹은 다른 경로로 획득한 트레저, 리전 등을 그 아틀라스 광산이나 아니면 하베스터라는 풀에 스테이킹을 하고 보상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게임이라기보다는 디파이가 결합된 NFT와 디파이가 결합된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은 또 표현을 게임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이 과정을 퀘스트라고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걸 뭐 게임처럼 즐겁게 하면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자, 어쨌든. 그렇다면 이 트레저 다오의 거버넌스의 특징은 또 뭔지 궁금하네요. 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다오들이 이제 거버넌스 토큰 한 종류만 두고 있는 것과 달리 네. 트레저 다오의 거버넌스는 약간 복잡합니다. 음. 네. 브레치 월드의 스테이킹 풀 아틀라스 광산에 대해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아틀라스 광산에 이제 스테이킹을 하고 보트 에스크로드, 그러니까 VE 매직을 받은 사람들과 그 다음에 매직 스왑이란 풀에서 매직, 그 다음에 W 랩드 이더리움 SLP 풀에 유동성을 공급한 사람들만이 거버넌스 토큰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여기서 복잡하네요. 네, 좀 복잡하죠. 여기서 거버넌스 토큰은 그냥 매직 토큰이 아니라 G 매직 토큰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런 G 매직 토큰이 있어야만 참여가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다른 다오들은 보통 1 거버넌스 토큰은 1 투표제, 1표제를 도입하는 것과 달리 트레저 다오는 가중치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아틀라스 광산에 스테이킹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네. 그 토큰에 그 아까 V 그 매직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네. V 매직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네. 이는 이제 커브에서 흔히 쓰는 CRV 모델을 벤치마킹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미 이제 유동화된 그냥 뭐 유틸리티 토큰으로 쓰일 수 있잖아요. 게임에서. 그렇죠. 그렇게 유동화된 매직은 거버넌스 토큰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그 제한이 어떻게 통과되는지를 조금 살펴볼 건데요. 네. 올라온 제한들 TIP라고 하는데 그 제한들은 오프체인 그 투표로 진행이 됩니다. 스냅샷 투표에서 비준 75% 이상을 받으면 통과가 됩니다. 네. 코스모스나 테라 같은 경우는 노 위드 미토, 제한 무효화 이런 게 있었는데 네. 그렇게 복잡한 건 없고요. 비준, 거절, 기권 이렇게 세 가지 답변으로만 구성이 돼서 상당히 의사결정은 좀 간단한 편입니다. 네, 좀 흥미로운 제안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12월 17일 기준 유동성 공급업체 플로우데스크와 협업을 해서 셀프 펀딩 트레저리를 구축하자는 제안이 통과를 했어요. 네. TIP 22인데 이것이 이제 99.98%의 이제 비준 찬성표를 받아서 통과하는 등 거버넌스가 최근에도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아마 지금 이제 연구원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아마 한 설명의 중반 정도부터는 이 시청자들 머릿속에 공황 상태가 오면서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번역을 해드리면 보통은 이 P2E 게임은 구조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면은 토큰을 주는 구조죠. 그래서 이 토큰을 받아서 사람들이 거래소에 가서 그걸 뭐 원화로 바꾸던지 달러로 바꾸던지 그래서 이제 맛있는 걸 사 먹는 이런 P2E 구조가 가장 간단한 구조인데 트레저 다오 같은 경우는 이걸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토큰을 게임을 하면 토큰을 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토큰을 돈 주고 사서 스테이킹을 하고 NFT를 또 사서 조합을 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지만 사실은 이 게임도 할 수 있고 사실 P2E라고 하는 행위 자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왜 이렇게 복잡한가 했을 때 원래 P2E 게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토큰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네. 예,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아주 복잡한 이런 구조를 만들었다. 실제로 백서에도 보면은 네. 이제 그 P2E 게임의 한계인 이제 단기적으로만 토큰을 받아서 이제 게임을 조금 하고 접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복잡한 구조를 채택했다라는 네.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것 같네요. 트레저 다오의 거버넌스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트레저 다오의 토큰 이코노미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네, 매직 토큰 총 공급량의 3분의 1이 이자 농사 기간, 이제 일드 파밍 기간에 초기 30일 동안에 이미 이제 배분이 되어 있어요. 네. 이건 봐도 이제 초기에 들어온 사람들을 상당히 우대하겠다 이런 의지가 좀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네, 이외에 이제 그 나머지는 트레저 파밍, 이제 그 트레저 아까 NFT를 갖고 이제 일드 파밍을 하는 걸 트레저 파밍이라고 하는데 네. 이 트레저 파밍의 33%, 그다음에 채굴의 25%, 네. 그다음에 스테이킹과 유동성 공급하는 분량을 17%, 그 나머지 이제 생태계 자금은 15%, 네. 재단 물량 10%로 할당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생태계 자금이 중요한데요. 생태계 자금은 재단이 갖는 게 아니라 그 트레저 다오의 트레저리 일종의 금고로 보내줍니다. 네. 재단이 마음대로 쓰지 않고 다른 다오들이 그러하듯이 이제 투표를 통해서 이 자금을 어떻게 쓸지를 결정하겠다는 그런 의지인데요. 네. 또한 또 흥미로운 부분은
매직 토큰은 이제 비트코인처럼 이제 반감기를 두고 있어요. 반감기가 이제 그 공급량을 이제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다만 이제 비트코인은 반감기가 4년에 한 번 오는데 매직 토큰은 매년 이제 줄여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총 공급량을 3억 5천만 개로 맞추겠다는 계획이고요. 보이시는 이제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이제 점점 이렇게 맞춰지는, 그러니까 너무 그렇죠. 이제 크게 늘어나지 않고 네. 결국엔 총 공급량은 3억 5천만 개로 귀결될 수 있게끔 네. 이렇게 설계를 짜놨습니다. 네. 저희가 뭐 하여튼 정신없이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스피디하게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저 다오는 쉽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게임을 만드는 회사들이 하나의 플랫폼에 자기들이 만든 게임을 동시다발적으로 올려서 똑같은 토큰을 사용함으로 해서 토큰 가치의 하락을 막고 좀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토큰은 줄어드는 구조잖아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토큰 가치는 또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이런 구조인데 파트너 프로젝트로 누가 참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누가 네. 참여를 하고 있나요? 사실 파트너 프로젝트를 좀 보니까 그렇게 막 익숙한 프로젝트들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막 유명 프로젝트가 있는 건 아니고 여기 트레저 다오의 게임들을 보면은 보통 막 비디오 게임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도트 그래픽을 차용한 게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은 뭐 로스트 돈키스, 로스트 사무라이, 뭐 스몰 벌스, 킹스 오브 이더, 배틀플라이, 토드 툴즈 등 이제 다양한 P2E 게임 프로젝트들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공통점이 다들 좀 도트 그래픽이고 2D 감성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음. 이런 파트너 프로젝트들은 카트리지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네. 왜냐하면 다들 다른 게임이다 보니까 이제 공통적인 연결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은 트레저 카트리지로 연결이 돼서 트레저 다오의 네이티브 자산인 매직과 트레저 NFT를 본인들의 생태계 공용 자산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최근 트레저 다오에서 나온 게임이 있다는데 좀 소개해 네. 주실까요? 네, 바로 올해 11월 비콘이라는 게임이 나왔습니다. 네. 좀 이게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요. 네. 게임 플레이어가 이제 웹3 스탯 다오라고 이제 지금 이 게임인가요? 네, 이거는 비콘 네. 게임이고요. 아, 네. 그다음에 이제 웹3 스탯 다오라는 곳에서 이제 공략집을 내기도 했어요. 네. 이 웹3 스탯 다오도 이제 게임 플레이어들이 모여 만든 다오라는 점에서 좀 흥미로운 곳인데 네. 어쨌든 이 비콘이란 게임은 도트 그래픽에 기반한 2D 판타지 게임입니다. 로그라이크 게임인데 네. 여기서 로그라이크 게임은 1980년대 나온 로그라는 게임과 닮았다 해서 로그라이크 게임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보통 이런 로그 계열 게임은 뭐 로그라이크고 있고 뭐 로그라이트 게임도 있는데 이런 로그 계열 게임은 세이브나 로드 기능이 없어서 한 번 죽으면 끝인 게임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네,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이런 특징이 있는데 무엇보다 아이템을 공짜로 주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흔히 쌀먹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쌀 먹을 수 있다 하면서 선술집에서 퀴즈를 하루에 하나씩을 풀면 아이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받은 전리품으로 자신만의 방을 꾸밀 수가 있어요. 약간 싸이월드 좀 감성이던데 이제 싸이월드처럼 이렇게 본인의 방을 꾸미고 네네. 선술집에서 이제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자신의 방을 공개할 수도 있는 소셜 네트워킹 기능이 추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게임 화면을 보여주게 되면 네. 이 코인을 안 하는 사람들은 이게 왜 인기가 많은 거지? 라는 말 공통적으로 합니다. 근데 네. 굉장히 저 정도면 게임성이 뛰어난 게임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예, 뭐 어쨌든 화제가 됐었던 플랫폼이기 때문에 또 투자가 됐을 것 같은데 투자를 받은 적이 있죠. 네, 근데 투자를 받은 이력이 조금 되긴 했어요. 네. 2021년 12월 1KX가 주도한 300만 달러 상당의 투자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네. 이후에는 딱히 아직 기록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모두의 고민이 사실 지속 가능성이거든요. P2E 네. 같은 경우는 그걸 그렇죠. 다오로 풀어보겠다라는 것이 이제 트레저 다오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다른 다오들도 비슷한 시도들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죠. 좀 비슷한 다오들이 또 따로 있나요? 네, NFT를 그저 보유만 하지 않고 그걸로 이익을 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플로어 다오가 좀 유사해 보입니다. 네. 플로어 다오는 디파이어와 NFT가 결합된 플랫폼입니다. NFT 기반 마켓 메이킹, 그러니까 유동성 구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다오인데요. 플로어 다오는 크립토펑크 등 유명한 NFT를 다오에 락업을 해두면 NFT 기반 토큰을 발행을 합니다. 네. 그것을 V 토큰이라고 하는데 이용자들은
V 토큰을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에서 이제 판매를 하거나 네. 이를 스시스왑 같은 덱스의 유동성 풀에 넣어서 그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더 흥미로운 다오도 있었는데요. 네,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고요. 네. 바로 이 리퀴드 다오입니다. 네. 쓸모없는 ERC7일 기반 NFT를 받아서 이를 대신 뭐 소각을 하거나 아니면 판매를 하거나 네. 이런 식으로 처분을 해주고 그렇게 발생한 비용을 공용 트레저리에 넣어서 공용 자금으로 활용하는 다오였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은 굉장히 참신했는데 네. 하락장을 버티지 못했는지 지금은 사이트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뜨지가 않았습니다. 일종의 재활용 센터 같은 네. 느낌의 NFT 재활용 센터 같은 느낌의 프로젝트였는데 지금은 어쨌든 활동은 없고요. 네, 자 저희가 이제 좀 시간이 부족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단골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맘때면 드리는 질문이 또 매직 토큰 가격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네. 설명해 주시죠. 아무래도 매직 토큰이 현재까지는 단기성 호재가 많다 보니까 네. 조금 상승세를 기록은 하고 있었습니다. 11월 저점 대비 현재 이제 169%가 올랐고 코인베이스 상장 소식이 들린 직후 그 기준으로는 138%가 상승했어요. 한마디로 최근까지 169%가 올랐는데 네. 그중 오른 이유가 코인베이스 상장이 원인이었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기성 호재가 이제 발생했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약간은 그 단기성 호재가 떨어지면 약간은 가격이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저는 이제 잠재성과 이제 조금 리스크 부분을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네. 드릴 건데 네, 네. 일단 잠재성 부분은 이더리움이 여전히 레이어 2 솔루션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아비트럼에 기반한다는 점이 나름의 매력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이제 6월에 이제 아비트럼 이제 에어드롭 오디세이가 6월부터 시행이 되면서 네. 그 이벤트로 인해서 아비트럼 기반 프로젝트들이 다 같이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레저 다오의 토큰도 그런 네.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음. 하지만 리스크 측면도 있습니다. 네. 바이낸스에 상장은 됐지만 이노베이션 존에 상장이 됐습니다. 네. 바이낸스 이노베이션 존에 상장된 자산을 보면은 새롭고 그 컨셉이 참신하고 혁신적이지만 변동성과 위험성이 높습니다. 아. 그런 점에서 이제 매우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올해 2월 전고점이 $6였는데 지금은 오른 가격이 상승한 가격이 $0.6예요. 전고점 대비 10분의 1 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네. 또한 그 RSI 기준으로 보면은 과매수 상태라서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실제 지금 저항성인 $0.7를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상승보다는 좀 하락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제가 찾아보니까 1차 지지선이 $0.51고 2차 지지선이 $0.30인데 그것이 만약에 뚫리게 된다면 그때는 좀 처분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최근의 상승 배경이 11월에 론칭한 이제 비콘 게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호재의 약발이 다 떨어질 시기가 됐다는 것이죠. 네, 바이비트도 매직 토큰 가격 상승세 원인 중 하나가 비콘으로 인해서 주간 활성 사용자 수가 이제 높아졌다. 그 점을 제시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콘 게임이 현재는 이제 에어드롭 등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나 롱런할 수 있는 게임인지를 좀 주목한 다음에 좀 지켜본 다음에 비콘 게임이 좀 유망하다 했을 때 좀 늦게 들어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단기 호재가 있었지만 또 네.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